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퀸덤 9화 리뷰하겠습니다. 같이. 진짜 나비들 같아. 네, 오늘 첫 무대는 이달소의 버터플라이였는데요. 이번 무대 결과가 아마 지금 이달소의 그냥 팬덤 크기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이제 이달소를 알면 알수록 이 무대를 좋아할 거고, 그냥 이달소 팬이 아니신 일반 대중분들은 무난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이달소라는 팀이 원래 설정이 복잡하고 이 세계관 설정이 되게 복잡하고 해외에서는 그것들이 복잡해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원래는 좀 많이 들여다볼수록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팀이에요. 원래 이제 이달소의 상징이 달이고 지금 이 버터플라이 이 노래는 나비를 상징화해서 나비가 이제 밤에는 활동을 못하죠. 원래 뭐 나비과에 이제 나방이 밤에 활동하는 건데 일단 나비만 보면 밤에 활동을 못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이 루나의 상징은 달빛에 의지해서 그 아침을 기다리면서 뭐 역경을 헤쳐나가고 그 어둠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보면은 이쁘다, 멋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래를 봤을 때는 일단 다른 무대들하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쁘고 괜찮았다 정도로 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팬타스틱 무대에서는 본인들 팬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이게 경연 라운드에서는 신곡 전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본인들 모습을 좀 더 홍보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라운드라서 뭐 이달소를 좀 알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무대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이 노래 이거 사실 저번 주 방송 끝나고 브레이브걸스 뭐 탈락했다는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뭐 스포일러라고 해서 현장에 갔던 사람들과 이후에 브레이브걸스 무슨 스케줄을 보고 그런 얘기들이 돌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사실 이 타이밍에 엠넷에서 브레이브걸스 떨어졌다고 스포 조금 돌리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소문이 돌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소문이 너무 빨리 돌길래 그리고 제가 본 이 방송 흐름상 만약에 브레이브걸스가 진짜 떨어졌다 그러면 저번 주 예고에서 브레이브걸스 떨어질 것 같은 예고편 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편집자들이. 그거는 너무 매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떨어졌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되기 전에도 되고 나서도 너무너무 서고 싶었던 신앙시 자리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레드썬 무대 봤습니다. 저는 사실 뭐 어떤 팀의 팬도 아니고 좀 전후 사정들이 좀 잘 보이니까 예를 들어 뭐 대기실에서 중간중간 샷 나오는 것도 어떻게 대본이 들어갔고 뭐 그런 것들을 그려지니까 그냥 보시는 분들만큼 감정이 업다운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특유의 뭔가 톤이 나오는 거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번 무대는 브레이브걸스가 그런 본인들이 되게 힘들어 하다가 잘된 스토리를 가지고 무대보다는 그 스토리를 전면에 내세워서 감동을 전달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게 만약에 좀 지나치거나 잘못됐으면은 이렇게까지 어필을 해야 하나 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제가 그냥 냉정하게 감안하고 봐도 이번 무대는 좀 이 개연성이 있고 좋게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무대가 팬타스틱이라서 팬에게 바치는 무대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풀어내도 왜 경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라는 지적을 할 수 없는 뭐 좀 주제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가 또 어떻게 보면 이 무대를 하고 탈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상황은 조건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럼 그냥 우리가 팬들을 위한 무대기도 하니까 우리 기존 얘기를 섞어서 진짜 팬들한테 고맙습니다 무대 딱 하고 나가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 전달하고 나가자. 요런 개연성도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충분히 뭐 개연성이 있는 무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무대에서 특별한 거 안 하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 이야기 전달에게 집중한 게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무대가 너무 억지스럽지 않고 잘 살았던 것 같고, 브레이브걸스가 그 활동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생각만큼 활동은 못했지만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내서 정산을 꽤 많이 받아서 사실 이제 멤버들이 물론 더 많은 성공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멤버들이 꽤 많은 수익 정산을 받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한 보람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를 살다 보면은 이제 현실에서 꼭 고생을 한 만큼 돌아오는 건 없잖아요. 그래도 브레이브걸스는 고생을 했고 그만큼 어느 정도 빚을 받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슬프거나 우울하게만 비춰질 팀은 아니다. 그리고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이 역주행을 한 것도 그 당시에 뭐 연예계에 좀 안 좋은 분위기, 이미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역주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팬들이 생각만큼 모이지 않고 브레이브걸스가 약간 이제 시기가 벗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주행 스토리 그리고 주류가 아니지만 어쨌든 브레이브걸스가 하고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팀과 이 팀의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즐기고 좀 소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팬분들의 기대치가 높은 건지 뭐 아쉬움인 건지 팬분들이 오히려 내려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나오는 노래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로 소비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다른 팀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그게 뭔가 우리가 생각해볼 이야기를 갖고 있는 팀이니까 저는 너무 막 기대를 올리거나 아니면 너무 막 망했다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그냥 소비해 주시는 팬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곡들이 나왔을 때 음악적으로 봤을 때 계속 좋은 곡이 나왔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번 무대는 다음에 효리님 무대를 봐야겠지만 그냥 이 브레이브걸스 얘기를 꺼낸 것만으로도 임팩트가 가장 크지 않을까. 지금 기존의 무대를 잘하고 말고가 좀 의미 없어진 느낌이 드네요. 네, 효리님의 마지막 무대까지 봤고요. 효리님은 효리님답게 잘했어요. 진짜 효리님은 아직도 이 퀸덤에 나온 무대만 봤을 땐 시스타 느낌이 엄청 많이 나네요. 솔로 때는 그런 느낌 별로 없었는데 효리님도 굉장히 무대를 잘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시 효리님의 좀 기대치가 올라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무대 때 너무 잘해서 이제 이 정도 하면은 평범하게 느낄 것 같고 그리고 분명 현장과 이제 뭐 그 해외 보시는 분들한테 사전 설명을 갖겠지만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게 실제 예전에 만났던 팬을 데리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팬과 진짜 같이 하는 무대라는 스토리를 알잖아요. 근데 이거 사전 설명을 했어도 현장이나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이 저 친구는 뭐고 그런 설정된 스토리보다는 감정 전달을 크게 받았을 것 같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 설정만 보면은 굉장히 감각 있는 설정을 했죠. 팬한테 바치는 무대를 실제 팬과 같이 꾸민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저 춤을 굉장히 잘 추는 한 명의 팬이 등장함으로써 무대의 퀄리티는 유지됐지만 요 설정만큼 감동이 전달되지 않았다. 차라리 다수의 팬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진짜 누가 봐도 팬인 게 티나게 설명 없이 봐도 팬인 게 티나게 보였으면 조금 더 이 설정이 살지 않았을까. 근데 저 친구가 한 명이 나와서 춤을 잘 추니까 그냥 댄서라고 생각이 되지 그 팬이라는 감동이 완전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점수 발표네요. 와, 이거 어렵다. 근데 일단은 무대만 봤을 때 제일 좋은 무대는 우주소녀였거든요. 제 생각에. 우주소녀 그때 리뷰 때 제가 정확히 말을 못했지만 제가 예전부터 퀸덤이나 킹덤을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뭔가 아이돌들이 나가는 무대에서 XR을 이제는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많이 냈었거든요. 이제 XR이라는 게 그 AR과 VR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무대에 3D 영상을 합치는 건데, 그게 어떤 뭐 기기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을 봐도 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장 무대 카메라와 그 3D 이미지를 넣는 카메라를 합성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화면을 봤을 때는 현장에서 그 3D들이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그냥 세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는 XR도 이런 경연 때 나오면은 그 퀄리티가 높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 퀸덤이랑 킹덤은 현장 평가단이 있기 때문에, 현장 평가단은 그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그럼 차선책으로 프로젝트 매핑이라는 거는 실제 건물이나 실제 환경 아니면 세트, 그런 입체감이 있는 세트에 입체감이 있는 3D 그림을 쏴서 그 현장을 이제 변하게끔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걸 쓰면 좋겠다. 어느 정도 이제 세트를 구성해놓고, 그런 의견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우주소녀가 프로젝트 매핑은 아니고 그냥 스크린에다가 조명을 쏜 거지만 현장 평가단에도 보여줄 수 있으면서 조명을 이용한 그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게 봤었고, 그래서 우주소녀 무대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이브걸스의 그냥 본인들의 역주행한 스토리 자체를 그냥 말하는 것 자체로도 뭔가 판이 깨졌다. 무대를 잘하는 것보다 그냥 그 슬픈 이야기를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임팩트는 셌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브레이브걸스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투표를 못 받을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이게 저렇게까지 했는데 어중간하게 투표받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럼 너무 슬픈 건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브레이브걸스, 우주소녀, 그러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는 효린님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기대치나 팬들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이달소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그 뭔가 예능 버라이어티의 법칙처럼 진짜로 뒤로 가면 점수가 계속 더블이 돼서 마지막에 이기기만 하면은 우승하는 시스템이라서 앞에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는, 그냥 마지막 이긴 팀이 이기는 그런 또 흐름으로 가는데, 그래서 효리님이 초반에 너무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기대치가 올라갔고, 근데 앞에 점수는 좀 너무 점수가 작아서 의미가 없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효리님이 그래도 길게 봐서는 진짜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매번 무대에 다 최선을 다하고 무대마다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냥 무대에 정말 집중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무대가 진짜 효리님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봐도 와, 효리님은 진짜 좋은 아티스트였다, 모든 무대가 멋있었다, 이렇게 남을 것 같고, 저는 비비지가 밥밥같이 진짜 3명의 구도를 잘 짜고 나오면 음원에서는 좀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 라고는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뭐 그걸 다수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케플러가 약간 그 저평가를 받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엄밀히 봐도 케플러가 지금 다른 팀에 비해서 엄청난 장점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다른 팀들보다 무대를 잘 해도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